안녕하세요. 문화카페 박진입니다. 연극이 문화의 꽃이라고 한다면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 문화카페에서는 제주의 연극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분들 모셔봤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공간 5위 대표 오상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공간 5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하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공간, 이 예술공간 5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소극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공간 자체는 대기 공간으로도 쓰이고 저희들 공부도 하는 카페 겸 이렇게 활동 공간으로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5위가 좀 탄생하게 된 건가요? 예,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전이긴 한데 2011년도에 제주에서 연극하고 싶어하는 젊은이였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모여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술 공간 5위다 보니까 공간이 있었는데 현재는 여기 신제주에 위치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중앙로에서 3명이서 아주 작은 소극장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5위. 어떻게 5위라는 이름을 좀 짓게 된 거죠? 일단 앞에 있는 예술 공간은 저희가 극단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좀 중시해서 예술 공간이라고 지었고, 아까 말씀하신 5위라는 것은 비화가 좀 많은데요. 뭐 시작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이 지금 숫자 52가 1년 365일이 52주거든요. 그래서 52주 동안 1년 동안 매일 끊임없이 연극 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하야님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기획, 연출 이런 것들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가입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뭐 연극을 보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이제 관객이었었는데요. 그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했었는데 처음 창립에 참여했던 3명 중에 1명이 저희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공연을 하면 그걸 보러 가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가 어느 날 스텝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또 서울에서 직장인 극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텝을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스텝으로 참여를 하면서 회원으로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언제 어떻게 연극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세요? 처음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은 아니었고요. 서귀포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서귀포에서 어떤 마당극이 하나의 붐을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마당극을 가르쳐 주는 곳이 생겨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마당극 선배를 따라서 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연극영화과를 나온 건 아니고요. 대학 동아리,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계속 연극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렸을 때 대학 때는 대학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 5위를 만들고 나서는 기획 또는 연출을 해왔었는데 제 꿈은 연기자입니다. 그런 연기자인데 많은 부분들이 제주도에서도 연출자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역할을 좀 많이 맡고 있는 편이고요. 더 늦기 전에 배우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은 게 제 꿈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초기 예술공간 5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 3명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2인극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연출을 맡고 나머지 2명이 배우를 맡고 그리고 연출 맡았던 사람이 또 스텝을 하고 이 방식이었는데 초기 작품인 관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인극이거든요. 3인극인데 그걸 배우가 부족하니까 2인극으로 바꾸고 그거를 준비할 때 너무 어려웠었는데 올리고 나서는 뭔가 오이의 연극 색깔을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잊지 못할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기사에서 제가 보고 왔는데요.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대표 예술단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순수 예술단체가 조금 경계선도 모호해지고 그리고 순수 예술단체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앙정부에서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적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기보단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의 순수예술단체를 어떻게 키워볼까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제주도에서도 아주 여러 팀이 이렇게 공모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와 그리고 오페라 쪽에서 두 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작품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기획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꼭 4개의 작품만 하는 건 아니고 더 다른 작품도 하지만 지역 대표 예술단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두린 왕자를 찾아줍서라고 해서 어린 왕자를 제주어로 바꿔서 이루어지는 가족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디어 오이라고 해서 전하연 회원님이 기획을 하게 되고 여러 창작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연극화하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공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낭땡이로 확 쳐불구정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4.3을 주제로 한 공연인데요. 이번에는 좀 이 작품들을 좀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2인극이긴 한데 남자로만 구성된 한 작품, 여성으로 구성된 작품을 2개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등이라는 작품을 할 것인데요. 어떤 그 내용 안에는 4.3을 주제로는 하고 있는데 꼭 4.3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기획서에서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되면 앞에 사람의 등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등인데 어떤 방향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마지막으로 지역대표예술단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공연이 됩니다. 예. 저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디오오이 이 작품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디어오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 중에 김소연 회원이라고 이번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던 기획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좀 원래는 그 즉흥으로 뭐 플레이백 시어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뭔가 이거를 우리는 좀 연습을 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 3년 전에 처음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했을 때도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수집을 하고 공연을 올렸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거는 기획자와 그리고 컨덕터라고 하는 연출의 역할을 하는 친구와 둘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내부적으로 이제 창작자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우리가 또 질문을 하고 해서 이제 그거를 또 다시 얘기를 듣고 공연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쉽진 않았지만 공연을 올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의 만족감도 너무 컸고 그 이야기를 공연에서 올리는 창작자들의 만족감도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대신에 제안을 할 때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사전에 워크샵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더 창작 과정에서 그 과거에 할 때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게 같이 책도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직접 수집하기 전에 저희끼리 움직임 워크숍도 좀 하고, 그리고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강연자를 초빙해서 강연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 디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부제를 섬인 사람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사람 안에 섬이 있다. 혹은 사람 그 자체가 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좀 의미를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주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 정말 생생한 얘기를 좀 공연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강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작업을 거치고 이야기를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수집해서 연습을 거쳐서 공연을 8월에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무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지역 무대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역 무대라고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현재가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보면 많은 공연이라든지 콘텐츠를 바라볼 수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현장 무대를 찾아서 공연을 본다는 게 왜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공연을 보러 오는 오는 시간,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공연을 본 시간,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 이걸 어떻게 추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대에서 보여지는 이 공연 시간만이 아니라 그 많은 시간들이 사람마다 각자 자신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무대의 가치성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적 가치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소극장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술공간 5위라고 지은 것처럼 공간의 의미성을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술공간 5위처럼 이런 소극장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도 있는데 대표보다는 회원의 말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예. 서울에서는 또 직장인 연극도 활동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각 지역을 봤기 때문에 또 매력성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직장인 연극 극단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제가 공연을 보는 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좀 해볼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추어 극단을 가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공연을 볼 때, 특히 소극장에서 공연을 볼 때의 매력이 그냥 앞에서 정말 배우가 하는 것들을 정말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다는 매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땀 흘리는 거, 숨소리, 그다음에 그 눈빛. 어쩔 때 그 배우가 사실 저를 본 건 아니겠지만 가끔 나 보는 건가? 막 이러면서 나보고 연기하는 건가 지금?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현장감을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연장이 소극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주는 에너지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도 소극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그 직장인 연극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좀 활동하셨을 때와 제주에서 활동하셨을 때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제주는 일단 직장인 극단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극단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른 뭐 부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 극단, 서울에서의 직장인 극단은 정말 연극은 취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제주에서는 투잡이에요. 그렇게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서울은 직장인은 직장인 극단에서 활동하고 프로는 프로 극단에서 활동하고, 이런 구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또 대한민국 연극제가 4월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연극제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각 지역 대표들이 경연을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제주도에서 본선이 열렸고요. 지난주에는 경기도, 올해는 인천에서 7월 달에 본선이 열리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제주에 있는 극단들 중에 4개 팀이 참여를 해서 예선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한 팀이 다시 7월 달에 전국 대표들과 함께 본선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 4월에 설문대 아트센터에서 4개의 팀이 공연이 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술공간 5위도 참여하게 될 때요. 많은 관람해 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공연장에 들어오는 순간도 굉장히 설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떻게 꾸며져 있지? 이 공간에서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가지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극장문을 들어서고 하면 사실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연극에는 배우도 있지만 그 배우가 빛나게 도와주는 스태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명, 뭐 음향, 뭐 이렇게 분장 이런 거 하나하나 모든 요소들이 다 연극을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사실 근데 이 관심은 저는 관심 조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가 좋은 공연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공연 만들 테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좀 궁금증만 조금 느끼시고 한 발짝만 조금 들여다보시면 그래도 좀 재밌게 즐겁게 또 연극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예술공간 5위의 앞으로의 활동이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길게 본다면 좀 내부적인 것도 있고 좀 외부적인 것도 있는데 그냥 먼저 제 내적으로 바라본다면 연극을 지금까지 시작을 해서 해온 시기를 따져보면 거의 30년을 했거든요. 중간에 안 한 시기도 있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왜 연극을 할까에 대한 고민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뭔가 나 자신을 확실히 돌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까에 대한 내부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외적으로 저희 5위가 가야 될 길을 생각한다면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영국의 불모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인구가 적다는 것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더 쉬운 인구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뭔가 사회가 통합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 중에는 당연히 공연도 있고 그리고 예술적인 활동도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지역에서의 발전하는 구심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인터뷰를 나누면서 예술공간 5위에서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주도에 예술공간 5위만이 아니라 많은 연극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처음에 이렇게 문 두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예술공간 5위가 아니더라도 뭔가 연극에 관심이 있으면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다 연락처가 나와 있지만 저희 예술공간 5위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를 찾아보면 나와 있고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연극이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 건지
연출을 하고 싶은 것인지, 스텝을 하고 싶은 건지, 연기자를 하고 싶은 것인지, 작가가 하고 싶은 것인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특히 예술공간 5위는 좀 회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극단이라고 하면 단원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해서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셔야 됩니다. 10,000원을 내시면 회원이 되고요. 단순 후원 회원이 될 수도 있고 활동 회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궁금증이 있다면 그냥 멈추지 마시고 꼭 연락을 주시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바쁘잖아요. 유치원생도 바쁘고, 초등학생도 바쁘고, 중고생도 바쁘고, 다 바빠요. 예. 그리고 하나의 무대에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저도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다른 약속 다 제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좋은 작품이다, 나쁜 작품이다가 아니라, 무대에 올리는 그 작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제주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바뀔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을 많이 찾아달라는 부탁을 꼭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예술공간 5위 거 한 번 더 봐볼까 이런 생각 한 번 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은 작품 속에서 더 다양한 또 역할들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대를 향한 뜨거운 열기에 공감하는 관객들과 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